지난 시간에 gravitational force 처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distributed mass가 있을 때 이 distributed mass가 point m, point mass인 m에 주는 gravitational force를 계산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줬었죠. 그래서 gravitational potential을 먼저 구하고 이런 식으로 써줬죠. 이 dv 프라임이라는 거는 infinitesimal volume, infinitesimal이라는 거는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differential의 그 뭐랄까 infinitely 작은 볼륨 조각인 거예요. 그 볼륨 조각의 볼륨을 dv 프라임이라고 했을 때 그 조각의 위치를 원점에서 봤을 때 r 프라임이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포인트까지 이 dv 프라임에서 포인트까지의 거리를 벡터를 r 벡터라고 했을 때, 이때 m 포인트에 적용되는 모든 gravitational force의 합을 구하려면 이 distributed mass에서 오는 contribution을 모두 적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뭘 적분하는 거냐면 r분의 rho는 density죠. 그러니까 dv 이때 여기는 요게 이 infinitesimal 볼륨에 해당하는 mass가 되겠죠. 굳이 쓰자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gravitational force를 먼저 구하고 그 gravitational force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gravitational force 벡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물론 시작은 force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 infinitesimal 볼륨이 주는 힘을 다 적분을 먼저 했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r 제곱분의 프라임 r 벡터의 dv 프라임. 근데 요거를 그냥 mg 벡터, 이걸 g 벡터로 정의를 했었죠. 그쵸? 그리고 g 벡터를 우리는 다시 포텐셜 그래비테이션 포텐셜 파이를 소개하면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형태의 파이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름을 그래비테이션 포텐셜이라고 줬죠. 그죠?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보자면 g 벡터는 뭐예요? 단위 질량당 힘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G는 force per mass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force를 어떤 스칼라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써줄 수 있었죠. 여기서는 이건 force였고 이 포텐셜 에너지였어요. 이 두 개가 굉장히 닮았죠. 네. 그래서 이 gravitational potential은 단위가 디멘전이 에너지 per mass였어요. 단위 무게당 얼마만큼의 중력의 영향을 받는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단위 무게당 force, 단위 무게당 에너지의 variable로 우리가 정의를 해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potential 에너지는 gravitational potential의 질량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 mass가 커지면 커질수록 total potential 에너지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example 5.1에서 굉장히 복잡한 접근을 통해서 이런 쉘 모양의 마치 내 핵이 파져 있는 지구와 같은 행성이 있을 때, 이 행성 밖에 있을 때, 또는 행성의 쉘 안에 있을 때, 또는 완전히 행성의 공동 캐비티 안에 있을 때 어떤 중력을 느끼게 될지 계산했었죠.
이때 먼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파이를 계산해왔고요. 그거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취해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벡터 G를 구했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고, 이 태양은 우리가 있는 우리 은하의 중심을 두고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네. 그래서 이 우리 은하를 이루는 별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 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밤하늘을 보면 우리가 여기 있죠. 태양이 여기 있으면 지구가 여기쯤 있겠죠. 우리가 밤하늘을 보면 이런 은하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은하수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은하수가 뭐냐면 우리 은하의 중심에 특히 많은 별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이 은하계를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래요. 대략 이런 모양이고, 태양은 여기쯤 있는 거고, 은하 중심에 별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봤을 때 은하 중심 쪽을 바라봤을 때 그쪽에 수많은 별들이 이렇게 띠처럼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보통 말하는 은하수고요. 자, 갑자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은하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은하계를 이루는 대부분의 매스는 은하 중심에 있고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주변에 떠다니는 별들은 사실 이 은하계의 총 질량에 그렇게 큰 기여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하계 중심에 굉장히 커다란 어떤 크고 무거운 물질이 있는 거고, 그 태양이 그 주변을 도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그 태양을 도는 지구가 있는 거고요. 그 지구를 도는 달이 있는 거고요. 또 달을 도는 위성 같은 거 우리가 쏴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랬을 때 얼만큼의 중력을 느낄지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태양의 입장에서 이 은하계를 중심으로 얼마만큼의 힘을 받고 그 힘이 마치 구심력으로 작용하겠죠.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이 은하를 중심으로 도는 속도가 얼마가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결국엔 책의 example 5.2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간단하게 써보면 은하 중심 반지름이 A이고요. 총 질량은 라지 M입니다. 그리고 은하 중심으로부터 어떤 라지 R만큼 떨어진 지점에 스몰 m인 태양이 있다고 봅시다. 오케이? 자, 이 반지름 A이고 총 질량이 M인 은하 중심에 이제 수많은 별들이 사실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질량 M을 이루는 수많은 별들이 퍼져 있는 거예요. 컨티뉴어스하게. 그죠? 자, 그래서 물론 이 은하 중심을 이루는 이 반지름 A 안에 어떤 질량 M이 느끼는 중력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우리가 example 5.1에서 풀었던 문제죠. 단지 앞에서는 중심으로부터 이게 B고 이게 A고, 그래서 반지름이 B인 9만큼 파져 있을 때를 얘기를 한 건데, 지금은 반지름이 A고 B가
0인 케이스죠. 그죠? 고점 1에서는 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스피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B에다가 0만 집어넣어 주면 앞에서 그 중력이 어떻게 되는지 거리에 대해서 다 계산을 했기 때문에 앞서 계산했던 값을 잘 살펴보면 B를 0으로 두면 3분의 4 파이 로 G 마이너스 R 언제? 이 R이 A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 반지름 A인 구체의 은하 중심 안에 M이 있을 때는 이런 반지름에 비례하는 중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는 중심을 향한다는 얘기죠. 그냥 그 절대 값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만 쓸게요. 다음에 R이 A보다 클 때는 R제곱분의 GM의 힘을 중력 벡터를 느끼게 되겠죠. 당연하죠. 왜냐면은 이 구체 밖에서 느끼는 이 구체의 중력은 마치 구체 중심에 모든 매스가 집중되어 있을 때 느끼는 것과 같다라는 걸 이미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력을 느끼는데 이 중력만 느끼고 있으면은 모든 물질이 중심으로 모두 뭉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은하계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회전 운동을 하면서 생기는 원심력과 중력이 밸런스를 이루면서 원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V의 속도로 움직일 때 원심력은 R분의 M V 제곱이 되겠죠. 그 원심력을 밸런스를 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mg이죠. 그죠? 그래서 이 로테이션 스피드를 V라고 했을 때 이게 지워지고 V는 결국 RG 루트예요. 그래서 이 G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3분의 4 파이 로 G의 R인 거고요. 언제? R이 A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이걸 넣어주면 R GM이 나오고 거기에 루트 R분의 1의 디펜던스를 가지는 속도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은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졌을 때 은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졌을 때 그 위치에서 얼마의 속도로 원운동을 하고 있겠느냐라는 것을 플러스 해보면 여기가 A라고 했을 때 A 때까지는 리니어하게 증가를 해야겠죠. 그죠? 하지만 A를 넘어서게 되면서 루트 R로 감소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천체 물리학자들이 밤하늘을 잘 살펴보니 실제 은하 중심으로 은하를 이루는 모든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확한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자, 실제 측정을 해보니 해원 데이터가 바로 이 실선이에요. 이 선. 그렇죠? 이게 실제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천체의 속도를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대해서 플롯을 해 놓은 거고요. 여기 있는 점선은 뭐냐 하면
우리가 속도도 측정할 수 있지만 실제 눈으로 보이는 별들의 개수를 셀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별들의 질량을 어떤 방법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별의 빛의 색인가 뭐 색깔인가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거리와 뭐 질량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죠. 천체 물리학에서. 그런 방식으로 알아낸 은하 중심을 이루는 질량의 디스트리뷰션, 로 디스트리뷰션, mass density를 구하고 그거는 실험치로 구하고 그 density를 실제 그걸 이용해서 중력을 계산하고 그걸 이용해서 어떤 속도로 돌아야 되는지를 예측한 예측선이에요. 그게 점선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굉장히 간단한 모델로 A까지만 질량이 있고 밖에는 질량이 없다고 했을 때는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1/루트 R로 감소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섭하진 않지만 대략 이런 모양을 따라야 될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visually observed mass로 예측한 것이고 요거는 실제 속도라는 거예요. 두 개가 차이가 있죠.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이 틀렸을 수도 있으나 만유인력의 법칙이 여전히 맞다면 왜 이런 이론과 실험 결과가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천체 물리학자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나 유한한 질량을 가진 물질들이 은하계에 퍼져 있다면 설명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지름 여기가 A인 거죠. 여기가 반지름 A니까 반지름 A인 곳에 대부분의 매스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매스들은 거의 무시할 만한 매스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매스만 생각을 한 건데 실제로는 눈엔 보이진 않지만 여기도 어느 정도의 매스가 있다. 매스가 있으면 있을수록 중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예측값보다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은하계를 중심으로 도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게 바로 다크 매터, 한국말로 암흑물질 이라는 겁니다. 눈엔 보이진 않으나 존재한다. 보이진 않지만 존재할 거다 라는 거죠. 암흑물질은 가설이고요. 실험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암흑물질이 우리가 있는 이 우주에서 대략 95%의 질량을 차지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질량. 사실 질량이나 에너지나 똑같죠. E는 mc제곱이니까 질량 플러스 에너지라고 하죠. 이 우주를 이루는 모든 질량과 에너지를 100이라고 봤을 때 그 중에 95가 암흑물질 또는 암흑에너지여야 이 우주의 팽창 속도라든지 우주의 거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천체 물리학자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물질 오디너리 매터는 5%밖에 안 된다는 예측이 있어요. 예, 이런 예측은 뭐 한번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Cosmic Microwave Background Radiation 뭐 CMB라고 하는데 태초의 우주가 점점 팽창해 나가면서 멀어지는데 그 태초의 우주로부터 방출되는 마이크로웨이브 뭐죠? 예. 마이크로웨이브 백그라운드 레디에이션을 측정함으로써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예측하기로
이 우주의 거동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매스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더라. 뭔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다크 에너지나 다크 매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설명이 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가설이고, 이게 정말 존재하는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자, 이런 다크 매터의 존재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이런 distributed mass에서 어떤 식으로의 중력이 작용하고 그 중력이 어떤 식으로의 회전 속도를 결정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자, 하나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gravitational force와 electromagnetic force 사이에 굉장히 닮은 점이 많아요. 자, force를 보면 gravitational force는 -g r제곱분의 large m small m이죠. 근데 electrostatic force를 보면 뭐예요? 4파이 입실론 분의 k, 아니 다시 k r제곱분의 large 1 large q small q. 그래서 k는 5파이 입실론 0, vacuum permeability죠. permittivity, 유전율.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과 질량의 곱 또는 차지의 곱에 비례한다. 자, 이거를 필드로 나타내면 gravitational field는 FG가 mg일 때고, electric field는 뭐예요? FE가 QE일 때죠. 엄밀히 말하면 이게 다 벡터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G가 -G R제곱분의 M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E가 K R제곱분의 Q 뭐 이렇게 되겠죠. 자, 포텐셜 셜도 보면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은 뭐예요? 그레디언트 취했을 때 그게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벡터가 되도록 잡는 거고요. 일렉트릭 포텐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죠. 일반 물리 시간에 배우죠? 예, 배웠을 거예요. 아닌가? 맥스웰 에듀케이션 배우나? 하여튼 배웠거나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은 안 했지만 이 G 벡터를 컬을 취하면 0이 나와요. 왜냐면은 G 벡터에는 R 디펜던스밖에 없잖아요. 세타나 파이 디펜던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을 중심으로 이 R 벡터에만 디펜드를 하지 R 벡터의 방향으로만 힘이 가해지지 뭐 세타나 파이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엔 컬이 0이라는 얘긴데요. 맥스웰 이퀘이션도 보면 맥스웰 이퀘이션에 컬 필드를 해주면 이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마그네틱 필드가 없다면, without magnetic field라면 이것도 0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닮아 있죠.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에서 가우스 법칙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일렉트릭 플럭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일렉트릭 필드 곱하기 어떤 이무의 표면에 있는 인피니테시멀 세그먼트와의 내적. 이거는 이 n 벡터라는 거는 어떤 표면이 있을 때 그 표면의 수직 벡터, 노멀 벡터가 n이에요. 노멀 벡터의 유닛 벡터인 거죠. 그 일렉트릭 필드와 이 노멀 벡터와의 내적의 모든 표면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그죠? 그게 바로 일렉트릭 플럭스다. 그리고 이 면적분은 볼륨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죠. 이건 수학적으로 이 일렉트릭 필드 벡터의 다이버전스죠.
플럭스의 볼륨 적분과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맥스웰 이퀘이션에 의하면 이게 뭐예요? Electric Charge Density의 epsilon 제로로 나눠준 값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그네틱 필드에서도 마그네틱 그래비테이셔널 플럭스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뭐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죠. 그러면서 그 퍼져 나가는데 어떤 차지가 있으면 그 차지는 이런 힘을 받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필드라고 하죠. 그죠? 마그네틱 필드,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처럼, 일렉트릭 플럭스처럼 그래비테이셔널 포스도 결국에는 힘을 주는 어떤 장이 있는 거예요. 필드가 있는 거고요. 그 필드가 퍼져나가는 모양을 우리가 어떤 플럭스라고 하죠. 플럭스라는 거는 유량이라는 느낌이죠. 얼마만큼의 어떤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표현을 할 때 플럭스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gravitational force를 주는 매개체가 퍼져나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gravitational flux라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표면에 을 잡았을 때 이 gravitational force vector가 퍼져나가는 gravitational flux는 이런 식으로 써줄 거고요. 한번 이 플럭스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여기서 해보죠. 여기에 포인트 매스 m이 있다고 하고요. 이 포인트 매스 m을 중심으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벡터가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가겠죠, 그죠? 왜냐면은 아까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벡터가 r분의 1에 비례하면서 r 방향이니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방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방으로 퍼져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 포인트 매스를 중심으로 동그란 스피어를 생각해 줄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모든 표면에서 다 수직인 노멀 벡터와 평행인, 그죠? 노멀 벡터와 평행인 이 G 벡터가 존재를 할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요게 G 벡터가 아까 마이너스 G 제곱분의 M의 G 벡터인데 여기 M 이렇게 되는 건데, 그죠? 근데 이게 항상 평행이니까 항상 1이고, 그러면은 그냥 마이너스 G R 요 9에 반지름을 나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스피어 표면에서의 G 벡터의 값은 R제곱분의 M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면적을 다 적분해주면 뭐예요? 4파이 R제곱이죠? 이거는 스피어의 총 면적.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4파이 GM.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마이너스 4파이 G 곱하기 M. 마이너스 4파이 G 곱하기 이 서피스 안에 있는 총 질량. 그 서피스 안에는 전부 비어있고 중심에 포인트 매스 M만 있었으니까 총 질량은 M이겠죠. 그러니까 이 서피스 안에 있는 총 질량이 자기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뿜어내는 그래비테이셔널 플럭스를 전부 표면에 대해서 적분했을 때 그 값을 이 질량 M이 결정한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너럴라이즈를 해주면요, 일반적인 경우에다가 쓰면 이 마그네틱 플러스는 4파이 G 로 V
rho dv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mass density고 그 mass density를 볼륨에 대해서 적분하면 그 볼륨 안에 있는 모든 mass의 합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임의의 surface에 대해서 다 성립이 되는 식입니다. 네, 그거를 따로 증명을 하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거를 이렇게 쓰기로 했었던 거고 이게 결국에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랑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랑 같다 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이버전스 G가 마이너스 4파이 G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했던 요거 맥스웰스 이퀘이션에서 다이버전스 E가 로 오버 입실론 제곱 로 오버 입실론이라고 한 건데 입실론 제로가 뭐였어요? 아까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을 K라고 넣었죠. 그러니까 입실론 분의 1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예, 4분의 1이 아니고 4파이 K로. 그렇죠? 그래서 이 일렉트릭 필드의 다이버전스는 4파이 K로가 되는 거고 여기서 로는 일렉트릭 필드 덴시티 다시 일렉트릭 차지 덴시티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비테이셔널의 다이버전스를 나타내 줬을 때는 앞에 4파이 G가 곱해지는 거고 K 대신에 그 다음에 여기서의 로에는 mass densit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유니버설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electric field나 electromagnetic field나 electromagnetic force나 gravitational force나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단지 electric field가 뭐예요? electrical charge가 사방으로 어떤 필드를 만들어주죠. 그렇죠? 어떤 large Q라는 차지가 사방으로 electric field E를 방사형으로 방출을 해요. 그 electric field E가 퍼져나가는데 그 와중에 small q의 차지를 가지고 있는 애가 그 필드를 느끼면 Q2의 힘을 받는 거죠. 그죠?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나 large m이라는 mass가 있는데 이 large m이라는 mass가 마치 electrical charge가 electric field를 뿜어내듯이 정확히 말하면 electric flux죠. electric flux를 뿜어내듯이 large m이라는 mass가 gravitational flux를 사방으로 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뿜어내고 있는데 그 와중에 small m이라는 mass가 있다면 이 small m은 이 large m이 뿜어내는 gravitational field에 반응을 해서 gravitational force를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charge나 mass나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electric field나 gravitational field나 똑같은 개념인 거고 force도 결국엔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서 말하는 거나 electric field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나 gravitational force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이버전스, electric field의 다이버전스가 어떤 electrical charge density를 나타내 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나 gravitational field의 divergence가 mass density와 관계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시메트리가 있습니다. 우리